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 사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건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방송사에서 한 30여 년간 스포츠 쪽 분야에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정년을 하고 이제 지금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 취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영등포구 청년 온라인 취업 진로화에 좀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업이라는 게 워낙 방대한 예. 부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경력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스포츠 사업 분야는 스포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뭐 운동장에 뛰는 선수뿐만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라든지 거기에서 스카우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서 지원해주고 또 옆에서 보살펴주고 연봉 협약을 해주고 하는 모든 분야를 다 통틀어서 스포츠 사업 분야라고 지칭이 되고 있거든요. 경력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사업 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사업 협상단을 한 20여 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스포츠 쪽 관련 분야에 취업을 원한다든지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스포츠 사업 관련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입사할 때는 저희 그냥 방송사로 입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업무를 스포츠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 적성에 맞았습니다. 적성에 맞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스포츠 쪽 분야가 완전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흥미도 있고 또 하면 할수록 뭔가 매력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30년 경력이라는 게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인 것 같은데 예. 이러한 직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스포츠 사업 중에서 가장 방송사들 하는 게 뭐냐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가서 방송권 협상을 하고 이런 분야를 합니다. 지금 제가 올림픽 4번, 월드컵 2번, 아시안게임 이런 데 현지에 가서 현지 적응을 하면서 현지 지원을 해주는 스포츠 사업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스포츠 사업 안에서 방송 분야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던데 예, 스포츠 방송을 보면 이제 저희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방송사에서 기자, 또 PD, 또 뭐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사업하는 업무 이렇게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주로 했던 건 스포츠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는 거거든요. 스포츠 마케팅 업무는 뭐냐면 스포츠 방송을 하려면 방송권료를 사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판매도 해야 되고 또 협찬으로 광고도 찍고 올려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게 스포츠 사업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제작하고 보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 내면에 들어가면 너무나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포츠 사업 업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광범위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것 중에서 마케팅 분야나 아니면 구단 관련 여러 가지 일에서 각 분야가 다 추구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혹시 스포츠 쪽 사업 쪽 특히 업무는 첫째 일단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고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흥미도 있고 적극성도 가지고 두 번째는 좀 끈기가 있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랜 동안 끈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대부분 업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끈기가 있는 이 정도가 있고 제가 적극적이기만 하면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케팅 작업 중에서 혹시 저희가 알만한 대중적인 그런 마케팅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만한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보편적 시청권, 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에다가 확보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스포츠 자체가 상업방송이 스포츠 방송권을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일반 대중들 무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방송을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투쟁도 하고 법적으로 싸움도 하고 해서 지금은 이제 무료나 유료 모든 이제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를 찾은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직업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스포츠 산업 쪽에서 직업의 장단점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스포츠 산업의 장단점은 산업은 일단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이게 분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분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지 줄어들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또 많은 하일도 생기고 분야도 넓어지고. 단점으로 보면 너무 상업적으로 이게 흐르다 보면 스포츠 정신이 기본적인 정신이 흐트러지고 스포츠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정신이 흐트러지는 그게 추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쪽에 종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스포츠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정말 애정하는 스포츠는 혹시 더 관심이 가는 스포츠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스포츠 사업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종목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전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농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이 직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 말고 꼭 이 능력은 필요하다는 게 있을까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스포츠 사업 분야는 조금 물론 모든 분야의 직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언어 능력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특히 영어라든지 기본적인 외국어를 좀 습득을 하면 지금은 국제 스포츠 시대가 돼가지고 국내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 다 국제 스포츠로 뻗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한 업무를 대응하려고 그러면 영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교육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교육, 제공하고 싶은 교육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아직도 청소년들한테는 이 스포츠라는 게 경기만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알려져 있거든요. 경기하는 선수들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스포츠 사업 분야, 그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많은 조건들을 만드는 분야가 스포츠 사업 분야거든요.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좀 더 홍보를 하고 좀 더 알려주고 이 분야에 또 직업이 많다는 것도 좀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런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대한 교육을 홍보는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 스포츠 산업 생산과 소비 교류가 과정을 봤는데 꽤나 복잡하고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중요한 분야가 어떤 것이고 또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스포츠 산업 생산과 소비 구조라는 이건 강의 자료 중 일부만 지금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스포츠 산업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가 이 분야에 다 직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여기에 다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저 스포츠 단체라고 그러면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선수도 운동선수들은 직업이니까 직업이고, 경기 스폰서하면 광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광고 만드는 또 직업이 또 있고, 또 그거 보면 뭐 콘텐츠 또 제작하는 중계방송 제작하는 PD들이 또 이 생산과 소비 구조에 다 직업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 많은 분야의 직업에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굳이 거기서 뽑는다 그러면 여기 봐요,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이 참 중요하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앞으로 운동선수가 아닌 많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스포츠 마케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 뭐가 있어요? 드러만 봤을 때는 스포츠와 마케팅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걸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 옆에 자료 하나 드린 것 중에 보면 그 스포츠 대표적인 마케팅을 하는 게 모든 분야가 다 하고 있지만 대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 대행사. 이게 이제 선수들을 관리해주고 선수를 대신 연봉 계약도 해주고
또 가서 방송권 협상을 해서 방송권 계약도 하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스포츠 마케팅이에요. 또 우리가 텔레비에서 프로야구를 보고 있지만 그 프로야구는 KBO라는 프로야구를 네. 방송사들이 방송권을 주고 사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사요. 그럼 그걸 매년 협상을 하는 거고. 아, 또 구단 나름대로 또 선수들을 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또 선수를 연봉 계약을 또 해서 선수를 확보해요. 이걸 하는 게 스포츠 마케팅 업무입니다. 아, 그래서 구단마다 또는 방송사마다 이 마케팅 분야에 다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오랜 동안 또 적극적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이제 그게 스포츠 마케팅인데 대행사 대표적으로 아까 그 분야는 대행사도 또한 구단 모든 게 다 있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분야는 대행사. 이게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뭐지? 올림픽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어떤 올림픽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 뭐 올림픽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런던 올림픽이 저는 기억이 나요.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기억은 왜 그건 기억을 안 해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가서 3등을 했어요. 아, 올림픽이라도 처음으로 3등을 하는 바람에 저는 그걸 참 너무 좋았고 아. 너무 그때 모든 선수들도 좋아하지만 같이 갔던 방송사 직원들이라든지 교민들도 정말 너무 좋아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런던 올림픽에서 기억이 났던 것은 이제 그 마케팅의 중요성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거기 가면 그 런던에 살고 있는 꼬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니폼이 뭐냐면 첼시 유니폼이에요. 이 첼시 팀이라는 유니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첼시 유니폼을 좋아하는데 그 첼시 유니폼에 스폰서가 되는 게 삼성입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첼시 유니폼에 베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압니다. 그 삼성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첼시 팀을 좋아하지만 그 뒤에 스폰서를 하고 있는 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삼성 보면 사용해보지 않았어도 그냥 이미지 자체가 좋은 거야. 삼성은 좋은 거야. 벌써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커가면서 계속 삼성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는 계속 호감을 갖고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효과를 많이 삼성에서 그때 하는 거 보고 이게 스포츠 마케팅에 참 큰 효과구라는 생각을 스포츠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분야의 직업이라든지 진로를 생각하시는 청소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산업 분야의 업무는 1번은 스포츠를 좀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 직업을 가질 수 모든 직업이 다 좋아야 되겠지만 특히 스포츠 분야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이쪽 분야의 업무는 다 하기 좀 어려움이 많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스포츠는 다 국제 스포츠입니다. 국제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 정도를 갖고 있어야 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갖추고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극성만 있으면 스포츠 분야의 직업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크게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많은 어른들까지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 같은 게 더욱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